수십 년간 이마에 땀 흘려가며 부어온 내 국민연금. 당연히 내가 낸 만큼 국가가 약속한 만큼 온전히 돌려받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드디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마치 누군가 내 지갑에서 돈을 뭉텅 떼어가는 것 같은 차갑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 아래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합법적으로 내 연금이 깎여나가는 연금 도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내 소중한 연금을 훔쳐가는 두 명의 범인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맞서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지켜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의 이야기는 65세의 나이에도 잠시 쉴 틈 없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 출발을 하신 김성실 씨의 사연입니다. 월 120만 원 남짓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아내와 두 식구 생활하기가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새로 얻은 직장에서 월 280만 원의 소득이 생기면서 이제야말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허리 펴고 살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집으로 날아온 국민연금공단의 통지서 한 장. 거기에는 소득 발생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연금액의 일부가 삭감 조정됩니다. 라는 믿기 힘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실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부족해서 일을 더 하는 것뿐인데 이게 연금을 깎을 이유가 된단 말인가? 성실하게 사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인가? 김성실 씨가 마주한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는 첫 번째 범인의 정체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2024년 기준으로 약 299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된 소득에 따라 무려 5년 동안이나 연금을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부족한 연금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것인데 그 소득 때문에 다시 연금이 깎이는 이 기막힌 악순환의 구조. 실제로 한 해에만 1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을 감액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불과 1년 전 이 제도가 일하는 노인을 차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제도는 여전히 수많은 은퇴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 정책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범인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는 인생 최대의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상처를 안겨줍니다. 평생을 맞벌이 교사로 일하며 각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어온 박정자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박정자 씨는 거대한 슬픔 속에서도 그래도 남편이 남기고 간 유족연금이 있으니 남은 노후에 큰 힘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잔인한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만약 박정자 씨가 평생 부어온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은 고작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유족연금 100%를 선택하면 평생의 땀이 담긴 내 노령연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해야 합니다. 내 연금과 배우자의 연금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강요받는 이 상황.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없다면 수급자들은 월 평균 20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슬픈 이유만으로 국가에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 차별이 유독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더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이 중복될 때 5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30%로 그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내 연금을 훔쳐가는 두 명의 합법적인 도둑, 소득 감액 제도와 중복급여 조정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범인들로부터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연금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소득이 있는 사람의 몫을 조금 줄여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소득 감액 제도에 대한 방어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억압시라는 기준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이 내 연금 감액의 기준점이 됩니다. 재취업을 고려하신다면 내월 소득이 이 기준을 얼마나 넘어서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감액은 최대 5년이라는 시한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연금 수급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종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정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혹은 개인연금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후소득원을 다양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둘째, 유족연금 중복 조정에 대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실 때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만일의 경우 어떤 선택이 우리 가정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그 결과를 공유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슬픔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대비책은 국가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국민연금 외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이런 허점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 주택연금처럼 온전히 나의 통제하에 있는 별도의 노후소득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연금을 훔쳐가는 도둑처럼 느껴지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둑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탓하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내 연금에 어떤 규칙들이 숨어 있는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생에 걸친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소중한 연금은 이제 당신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